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월 16일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제가 됐었던 소식을 필두로 오늘 나온 암호화폐 소식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이낸스에서 드디어 비트코인 SV를 이제 상패를 시키겠다라고 정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날짜는 4월 22일이고요. 비트코인 SV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비트코인 SV가 상패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에이 말로만 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로 상패를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바이낸스에서 상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은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처음부터 비트코인 SV를 상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웃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 폼플이 하나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SV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크라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상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 지금 현재 74%가 상패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패 반대하는 사람들은 4%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바이낸스의 자오장펑이 다시 한번 이 크라켄의 설문조사를 리트윗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여기 트윗을 한 이 사람은 크라켄의 CEO인데, 나는 크라켄에서 비트코인 SV를 상패할 거라 믿는다. 암호화폐 산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비추엑스까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비추엑스에서도 비트코인 SV를 상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로 더 쭉쭉 뻗어나가서 스위스 거래소인 쉐입시프트에서 48시간 내로 비트코인 SV를 상패를 시켜버리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포인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SV를 암호화폐가 아닌 엔화로 수합해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비트포인트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SV 거래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 거래소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는 비트코인 SV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간에서는 코브라, 그 유명한 비트코인 올그의 창업자이자 운영자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SV 커뮤니티 멤버들이 광신도 집단 같다, 또라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 자식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암호화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은 비트코인 SV 커뮤니티는 바이낸스의 상장 폐지를 요구를 하며 바이낸스를 카지노 거래소라고 조롱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오장평이 약 올라가지고 그냥 바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SV 지지자들은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이 동네에서 깝죽깝죽대면서 동네 복싱한 형한테 가가지고 야 때려봐 이렇게 계속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안 때릴 줄 알고 계속해서 약을 올리니까 이 복서가 참고 있다가 진짜 싸대기를 한 대 크게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계 제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 다른 거래소들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SV의 앞날은 더욱더 암울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곧 있으면 크라켄에서도 상장 폐지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더불어서 많은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 SV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경제학자인 알렉스 크루거는 업계 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를 축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토시 논쟁부터 비트코인 SV 상장 폐지 사태에 이르기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어린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가를 흐린다라는 옛말이 있죠. 이 크레이그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전부 다 웃음거리로 만들고 난장판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은 가격의 차이에서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 비트코인 SV 지금 현재 12.64% 하락을 한 상태이고, 그 반면에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는 12.66%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소식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 혹은 아이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돈슨,
이곳의 창업자인 김정주 대표가 암호화폐 투자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다.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잇따라 사들인 데 이어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위탁 매매 업체에도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넥슨을 매물로 내놓은 김 대표가 유독 암호화폐에 꽂힌 이유는 뭘까? 그거를 몰라서 물어봅니까? 당연히 돈이죠. 자, 김 대표 같은 경우는 2017년 NXC를 앞세워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지분 65.19%를 913억 원에 사들였다. 코빗은 2014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다. 그 이후에 그들은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했고, 비트스탬프는 뉴욕에서 그렇게 따기가 힘들다는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넥슨을 팔기로 결정한 뒤에도 투자 유망한 블록체인 업체를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지인들에게 블록체인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한다. 넥슨 사내에서는 이런 일화도 있었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논하는 토론에서 한 임원이 암호화폐는 결국 아무런 가치 없는 빵원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대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자식아 하면서 재미삼아 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돈 냄새를 잘 맡으시는 분이 암호화폐 쪽에 이제 강하게 투자를 하신다. 이것은 바로 암호화폐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었던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화폐개혁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게 단순히 돈의 단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일찍 발을 디딘 우리들은 이러한 거대 혁신 속에서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그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스캠 코인들 빼고요. 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컨센서스 최고 경영자인 조셉 루빈이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약 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이더리움 잘 나가죠?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15일 현지 시간으로 대규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장외거래 서비스에 이더리움과 XRP를 추가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 장외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최소 20개의 비트코인, 500개의 이더리움, 25만 개의 XRP를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프랑스에서 나왔던 큰 호재 중에 하나가 프랑스 내에 있는 보험 회사들이 암호화폐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브리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EU 회원들을 프랑스 정부가 채택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적용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프랑스 선례를 따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EU 내 단일 규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럽 파트너 국가들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프랑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부흥기를 다시 한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계속되는 유럽 소식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은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되어 온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각국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 피해액을 종합을 해봤을 때 그 가치가 미 달러화 환산 기준 최대 5억 4,500만에서 7억 3,500만, 한화로 치면은 약 6,190억에서 8,3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등의 국제사회의 경제 금융 제재가 강화된 지난 2017년부터 그 우회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해킹을 통해 탈취한 암호화폐가 실제 달러화 등으로 환전이 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두목 돼지가 암호화폐 팔아가지고 삼겹살 같은 거 사서 먹었겠죠. 이 북한이랑 중국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큰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해킹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한번 크게 해킹을 당해서 이제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트를 위협할 수 있는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솔루션 전문업체인 레저X가 실제 비트코인으로 결제 및 청산을 하는 비트코인 선물거래 라이센스를 CFTC에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저X는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대로 옴니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저 측은 우리는 이미 CFTC 측으로부터 SEF
DCO 등 라이센스를 받아서 선물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신청은 추가적인 라이센스다. 라이센스 발급을 대기하고 있는 벡트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상황, 벡트 상황에서 가장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CFTC죠. 이 자식들이 지금 밥을 짓는 것도 아닌데 계속 뜸을 들이고 있죠. 도대체 속내가 무엇인지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이 레저 X 여기라도 먼저 이제 현물 거래가 가능한 선물 거래 시장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최근 리서치에 따르면은 미국 등 대학 기금에서 94%가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학 등에서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 대다수가 이미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와 암호화폐 매체 글로벌 커스토디언이 공동 조사를 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조사 대상 기금의 94%가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현재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150개의 기금으로 이 중 89%는 미국, 나머지는 영국과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응답자들은 규제, 수탁 서비스, 유용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을 했으며 7%만이 다음에 투자 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글로벌 커스토디언의 조나단 왓킨스 편집장은 지난 18개월 동안 모두의 관심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시작에 집중이 되었지만 이들 기금은 이미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암호화폐 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있으며 46%는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조사 대상의 94%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굉장한 비율인데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암호화폐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적 업그레이드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새 비트코인 코어, 풀로드와 하드웨어 지갑을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비트코인 코어의 18번째 업그레이드가 다가오고 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하드웨어 지갑에 비트코인 풀로드를 직접 연결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사용자 보안 측면에서 이번 업그레이드는 획기적인 도약이다. 비트코인 풀로더를 이용하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사용자가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드웨어 지갑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마침내 비트코인을 스스로 온전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많은 개발자들 역시 이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개발하는 단계이고 완전히 자동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러한 기능이 구현화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약이면은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 관련된 기술들도 꾸준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이 많다라고 합니다. 먼저 일단 국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 4.5개월 동안 고점까지 전진한 뒤에 현재 정체 상태에 처한 것은 과매수와 거래량 감소가 원인이며 추가 상승에 앞서서 이전 저항선을 시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상승은 한 명이 올리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한 명이 몽땅 엄청난 돈을 써서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이에 맞춰서 볼륨이 지속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몇몇의 기사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이 집계한 비트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은 2일 210억 달러로 2배 증가하며 시장 추세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됐음을 확인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8일 4.5개월 고점인 5,347달러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은 오히려 170억 달러로 감소했다.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4,912달러까지 후퇴한 것은 절대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에 200달러 이상 반등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100억 달러 수준으로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 회복세는 단기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 금융시장은 중요한 강세 브레이크아웃에 앞서서 현재의 지지선으로 바뀐 이전 저항선을 재방문함으로써 매수자들의 결의를 시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비트코인은 2월 19일 1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으나
이후 10일간 여러 차례 그 레벨을 다시 시험한 뒤에야 100일 이동평균선 위로 확실하게 올라설 수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4,527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재시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마디로 가격이 4,527달러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만약에 4,912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시험할 가능성이 크고, 주간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도지 캔들을 만들어냈다. 시장에 단호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폭넓게 간주되는 도지 캔들은 거래량 감소에 이어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강세 피로 신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 분석가들의 의견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 정겨운 똥선생님 여전히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스탑 패런이 나올 것 같다. 한마디로 올라간 만큼 쭉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크립토 멍멍이, 똥에 이어서 크립토 멍멍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들은 새로운 저점을 테스트하러 내려가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네브라스칸 구너라는 이 분석가는 과거의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이 역사가 반복될 경우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좀 더 키워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와 있죠. 다시 한번 크게 떨굴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니콜라스 말틴 데이터대시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무려 31만 3천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요. 이 제목만 봐서는 니콜라스 말틴이 이야기하기를 조만간 비트코인이 6,000불까지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딱 이 부분만 봤을 때는 뭐야, 남들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혼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비트코인을 팔아제꼈을 때 나오는 볼륨이 비트코인을 5,000불 이상 올렸을 때 그만큼의 볼륨이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5,000불대라는 큰 이익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으며 200일 이평선 테스트를 하러 가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모멘텀이 지원이 되면은 한꺼번에 올라가서 6,000불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본다고 할지라도 작년에 강한 지지선이었던 6,000불은 엄청난 저항선으로 돌변되었기 때문에 5,800에서 6,000불까지 비트코인이 찍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간에는 이 6,000불 선을 절대 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좀 암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3,700에서 800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유명 트레이더들은 전부 다 하락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안에 5,700이나 6,000불대까지 잠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 대시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상승장은 아직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블록스트림에서는 인공위성이 있죠. 블록체인을 위한 인공위성이 있는데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한 트위터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는 비트코인 보물찾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금은 무려 10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예약 발송이 되어 있다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 것인데요.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대로 이 보물찾기, 이 사토시의 보물찾기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퀴즈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힌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이나 보석 혹은 가치 없는 종이 법정 화폐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이 상품에 대한 힌트를 여기 있는 웹사이트인 satoshis treasure.xyz에 이렇게 게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또 퀴즈가 있겠죠. 퀴즈가 굉장히 어려운 퀴즈가 될 수도 있는데 이 크립토그래픽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만이 풀 수 있는 그러한 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읽다가 말았는데, 대충 참가자들은 크립토그래퍼 샤밀의 크립토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1000개로 나눠지는 힌트 중에 400개를 복구를 해야 된다. 그 외에도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등등의 각 기사마다 이제 나와 있는 힌트의 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자,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왕 할 거면은 일반인들도 참여가 할 수 있게끔 좀 해놓지, 이 자식들이 지금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푼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건투를 빕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풀고 1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이어서 이것이 영화로 되거나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당분간 가격이 하방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약간 기운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차트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정도 해가지고 엄청난 호재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시장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는 밝다라는 것을 항상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제 주변에 약간 걷다가 오시면은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요, 제 채널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